원사무중학교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인성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하는 성격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하나요? 가을이 되어서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하는 계절을 뭐라고 하죠?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이때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의 학생의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요.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가지 나라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신기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 이런 신기한 일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10가지를 한번 우리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나라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신기한 일인데 여기 보니까 막 여러 개가 있는데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나체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어느 장소건 이렇게 발가벗고 있을 수가 있다고 해요. 스페인의 헌법에서 1978년 이후로 발가벗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인권이다 라고 하면서 인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법은 발가벗고 다닐 권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시선을 어디에 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마약을 다 할 수 있어요. 포르투갈에 가면 모든 마약을 다 허용해 줬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마약을 소지하는 것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상담사에게 보내지긴 하지만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모든 마약을 다 인정해 주고 난 다음에 100명당 1명꼴로 히로인에 중독되었던 비율이 지금은 감소했고 현재는 마약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9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나라도 있어요. 그죠? 자, 세 번째로 남아공이에요. 차에 화염 방사기를 달 수 있다고 합니다. 남아공에는 차에 블래스터, 즉 20m까지 이렇게 불을 팍 쏘는 화염 방사기를 장착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차를 도난하는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차를 훔치려는 도둑은 죽여도 된다 라고 판단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부가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블래스터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팔리지 않고 그냥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고시장에 가면 아직도 이걸 구할 수 있겠지요. 자, 세 번째로 인도는 개와 결혼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랑 결혼해? 그죠? 근데 인도에서 동물과 결혼하는 데는 이런 제약이 없이 다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뉴델리의 한 남자가 정신병에 걸려서 개 2마리를 이렇게 목을 매달고 하는 학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저주에 걸려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풀기 위해서 개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대요. 그래서 이 남자는 비싼 결혼식을 열어서 개하고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신을 여러 개를 믿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개와 결혼해야 돼 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 이제 5번째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예술품을 훔치는 게 합법이에요. 신기하다. 그죠? 근데 합법인데 어떤 거냐면 훔친 예술품을 20년간 들키지 않으면 훔치는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훔쳐갔다가 하는 것을 걸리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예술품이 문화유산 같은 공공재예요. 그런 경우면 30년이 지나야지 합법적으로 소유가 인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네덜란드 경찰이 이 예술품 도난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6번째예요. 캐나다에는 헤로인을 주사 맞는 것을 이렇게 어떤 정부기관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오, 헤로인 그럼 마약 아니에요, 그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없겠지만 밴쿠버에 있는 인사이트라는 정부기관에서는 합법적으로 전문 의료진이 직접 이 사람에게 헤로인을 주사해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주사를 해줄까요? 헤로인을 직접 가져와야 조금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체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20년 전에 밴쿠버의 에이즈 감염률이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그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 해결책으로 헤로인을 가지고 오세요. 그럼 놔드립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7번째입니다. 이란에서는 콩팥, 신장을 파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콩팥을 팔고 사는 게 이게 합법적이에요. 이란에는 그래서 신장 매매 광고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해요. 판매자들은 광고에 이 혈액형에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기는 한편 일부는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아서 홍보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덕분에 이란에서는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자, 8번째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인종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러시아에는 인구조사가 딱 마친 다음에는 제한 없이 어떤 인종이든 자기가 쓰면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요정이에요, 나는 호빗이에요, 나는 외계인이에요, 이렇게 해도 그것을 이렇게 적어도 그것을 인정받아요. 정부가 그렇게 한 사람이 틀렸으니까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적어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부의 문서에서 이 사람은 무슨 종족이에요 라고 이렇게 쓸 때 막 호빗, 그 다음에 외계인, 요정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신기하죠? 자, 9번째, 미국은 미니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미니건은 뭐냐면 이렇게 막 다다다다 쏘는 그런 발칸 같은 총인데 미국은 헌법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을 보유할 수 있다는 권한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니건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니건은 이렇게 기관총을 말하는 또 다른 그 총열이 많은 것을 말할 때 쓰는 그 용어인데요. 근데 이것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니건은 1분에 2,000발에서 6,000발까지 나가는 총탄이에요. 신기하죠? 이런 총은 전쟁에서 적군을 막 죽이는 데 사용하지만 이것을 소유하려면 좀 2종 총기 소유 면허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 면허를 반급받는 비용이나 방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영국에서는 탱크 운전이 가능합니다. 영국에서 도심에서는 탱크를 운전하고 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을 보러 가든지 직장에 출근하든지 언제든지 탱크를 몰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탱크에다가 무기를 장착하면 안 되고 궤도에는 꼭 고무 트랙을 이렇게 달았을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실행하면서 살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거나 바다 깊은 곳을 탐험하거나 암벽과 빙벽을 막 올라다니고 용암이 분출하는 곳에서도 막 셀카를 찍고 그 다음에 철인 3전 경기에 나가서 뛰고 또 남극 마라톤에서도 달리는 이유 무엇이에요? 살아있어서입니다. 살아서 숨쉬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세계입니다. 세계지를 보면 세계는 참 넓고 사람도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방금 보았던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사람들이 살아있기에 오늘도 뛰고 오늘도 공부하고 오늘도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어디가 살기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느 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이렇게 애국심에 여러분도 얘기하겠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게 하고 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장 편안한 곳일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상낙원. 북한이야 얘기하는데 아니죠. 여러분들은 딱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코펜이 기후에 따라서 식생을 나눴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후대에 맞춰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기후? 온대기후. 그러니까 살기 좋아요. 사계절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들 살아봤어요. 그죠? 여러분이 온대기후에 지금까지 13년에서 뭐 15년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기 좋나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사람은 여름 너무 더워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네요. 그죠? 역사님은 열대기후에도 살아봤고요. 아열대기후에도 살아봤어요. 또 냉대기후에서도 몇 달 살아봤는데 결론은 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가 딱 좋아. 여기가 딱 계속 움직여 이게 아니라 여기가 딱 좋으니까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런 곳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식생을 나타낸 지도예요. 딱 보니까 초록색은 농경에 유리한 지역이고요. 갈색은 유목에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회색은 불모지대입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아니 6000년 전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이런 생태가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다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지금부터 얼마 전, 한 100년 전의 식생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토질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자, 토질의 그 좋고 나쁨을 이렇게 나타낸 평가지도예요. 여기 딱 보니까. 토질의 질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1에 가까우면, 즉 1, 여기 보니까 여기 초록색 있죠? 이렇게 연두색, 초록색에 가까우면 토질이 좋고 회복력도 좋은 땅이고, 그런데 9에 가까운 흰색이면, 9쪽이면, 이쪽이면 토질의 질도 나쁘고 회복력도 좋지 않는 불모의 땅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좋은 땅이 어디 있는지 딱 보이죠? 어디 있어요? 연두색이 표시가 먼저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무슨 색? 하늘색이 딱 눈에 볼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색? 조금 하늘색보다는 약간 옅은 파란색 계열의 어떤 색깔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생각이 지금 딱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의 땅은 어떤가요? 색깔. 그래도 파란색이 있어요. 그래도 저 2번에 땅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땅이 뭐예요? 분홍색이에요. 토양의 질은 중간이고 회복력은 좋지 않아요. 가장 좋은 초록색도 한 군데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농사기술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도 다 옥토를 읽었어요. 그리고 스탈린이 이주한 중앙아시아까지도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 땅을 다 옥토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농사기술 하나만 우리의 조상들은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자, 어쩌면 토양의 회복력은 여기 핀란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스웨덴, 노르웨이에 있는 여기.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보다도 좋지 않아요. 회복력은. 대신 토양의 그 질은 좀 나쁘지만 이쪽 땅이.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인도는 어때요? 미국 땅 여기 가운데. 초록색이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또 여기 동쪽으로 보니까 좀 파란색 계열이 또 쫙 보여요. 또 어디예요? 조금 더 상향을 보니까 요 사이사이에 저기 파란색 계열의 하늘색 계열의 땅이 쭉 보이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죠? 즉 심으면 스스로 알아서 크는 그런 땅인 것 같아요. 옥토예요, 옥토. 자, 인도는 어때요? 인도는 요 중앙에 어때요? 파란색 계열이 쭉 있네요. 그죠?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되는 땅들이 쭉 모여 있어요. 그래도 괜찮네요. 그쵸? 중국은 어디예요? 여기 4번, 노란색 땅. 회복력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땅의 성능은 좋은 그런 땅을 쭉 가지고 있네요.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인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제외하지만요. 인구 밀도를 기준으로 한 세계 지도에 어떤 게 제일 크죠? 네, 중국이 제일 커요. 네,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거죠. 그 다음은 인도입니다. 자, 지도상으로 보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종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인구가 전 세계의 40% 중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대 문명의 3가지가 다 아시아에 있어요. 그죠? 어디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 인더스 문명, 그 다음 어디요? 네, 맞아요.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이라도 하는 황하 문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 문명도 일종의 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부분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의 문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아 인구는 그래서 44억 정도, 전 세계의 한 60%의 인구가 되는 그런 인구를 다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세계 인구가 앞으로 2025년, 앞으로 4년, 5년 후가 되면 79억 명이 될 거예요. 현재는 75억 명이 있거든요. 숫자로 보니까 어느 나라가 세계에 제일 강대합니까? 인구로 보면. 그죠. 중국이 지금 제일 많아요. 인도 많아요. 아프리카도 커지고 있어요. 인구상으로는. 그런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어때요? 그래도 아주 인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세계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서기 1세기에 1년에 중요한 나라, 강대한 나라는 인도,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었네요. 그 다음에 중국, 두 번째로 강대국이었네요. 나머지 나라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파워 국가가 세월을 흘러서 2017년이 되자 어때요? 인도는 작아졌어요. 중국은 그래도 아직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 파워는 중국하고 미국이 겨루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렇게 파워 국가가 된 데는 종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자, 금색은 불교, 여기 불교가 있죠? 불교, 하늘색은 기독교, 오렌지색은 힌두교, 연두색은 무슬림입니다. 하늘색이 아마 쭉 찾아보니까 32.8%에서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늘색의 이 나라들이, 이 나라 중에 미국이 뭘 이끌어가요? 세계의 파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분열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간단히 분류한 세계 종교를 살펴봅니다. 여기 보면 불교, 무신론도 있지만요. 불교, 기독교, 힌두교, 그 다음 유대교, 무슬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어떤 신을 섬기는지 살펴보면 불교는 붓다를 믿는 신앙이고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힌두는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기는 다신교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면이 중요하고 인간의 행위와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중점입니다. 무슬림은 유일신 알라를 믿고 그 말에 따르는 사람은 그 말에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가운데 아주 똘똘 뭉쳐서 믿는 신도라는 것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믿는, 여기는 일본의 민속 체계로 경전이 없는 그냥 다신교의 일종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의 성장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0년경에 여기 보니까 힌두교가 이제 시작했죠. 인더스 강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힌두교가 이렇게 막 커졌는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발달하죠? 부처가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십자가형을 받죠.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쭉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카에서 무함메드가 이제 이슬람을 일으켰죠. 무슬림들이 이제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쪽 지역을 다 이제 휩쓸고 있어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까지 다. 이슬람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아프리카와 또 코카소스, 터키, 중동 일대를 다 이제 성공합니다. 그리고 대항해가 딱 시작됐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아메리카로 전파가 됐죠. 아프리카 식민지대를 하면서 이제 종교도 같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건국되고요. 노동자로 인해서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힌두교가 이제 발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세계 종교가 전 세계를 이렇게 오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슬림입니다. 왜요? 자녀를 많이 낳거든요. 그 다음은 힌두교예요. 힌두교도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 그리고 불교, 순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인구의 증가에 있어요.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바라보면서 키우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종교를 믿을까요? 종교를 믿으면서 찾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걸 조사한 연구를 여기 보니까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구원의 영생을 위해서도 믿는다고 합니다. 또 종교를 해서 찾은 의미는 마음을 안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고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생활을 정화시켜준다는 의견도 있고요.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성과 구원과 평안을 찾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불안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사람들의 말씀에 결론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각자 마음에는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돼야지? 내가 앞으로 자라나서 어떻게 돼야지? 라는 계획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마음에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진지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원주36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학생의 때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을 삽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마칠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이 중학교의 학생들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욱 영혼으로 인도하는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담이 필요하거나 또 위로가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부목실에 와서 과자를 받아가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 상담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 2학년 그리고 3학년 우리 학생들이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